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굳게 믿고 매일같이 드셨던 그 달콤한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진실은 병원에서 침묵하고 있는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고 어떤 과일 시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양심을 걸고 이 불편한 진실을 모두 털어놓으려 합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 영원히 모른 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 건강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제 가족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진심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의 진실을 알게 되어 투석 없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60살 이후 우리 몸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신진대사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만성 염중 수치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60살 이후의 콩팥 기능은 20살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4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 말이죠. 새 필터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오래 쓴 필터는 구렁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여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오줌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 거름망이 하나 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0살에는 10만 개 정도가 망가지고 60살에는 20만 개, 70살에는 30만 개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름망이 줄어들면 피를 거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 감소라고 부릅니다. 정상 여과율은 분당 90ml 이상인데 60살이 넘으면 대부분 60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60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에는 무서운 문제 3가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칼륨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약해진 콩팥은 과도한 칼륨을 오줌으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피곤하다, 다리에 힘이 없다, 이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6.0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7.0을 넘어가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사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 몸에 물이 많으면 오줌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재흡수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이 조절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통통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부종이 생기면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누워도 물이 폐로 몰려서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노폐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나옵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것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독성이 쌓입니다. 이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증이 심해지면 구역질이 나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피부가 가렵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콩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은 위험해지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만 되면 수박을 한 통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하고 달콤하고 갈증도 해소되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박은 60살 이후 약해진 콩팥에게는 물고문과 같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물 한 컵 반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맛있어서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조각, 3조각, 어느새 반 통을 다 먹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5컵에서 6컵 정도 한꺼번에 마신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물을 오줌으로 빼낼 수 있지만 약해진 콩팥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달목이 붙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가 붙고 허벅지가 붙고 결국 온몸이 퉁퉁 붓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폐부종입니다. 물이 폐로 몰리면 숨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헐떡이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베개를 2-3개 쌓아서 반쯤 앉은 자세로 자야 합니다. 수박에는 칼륨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박 100g당 칼륨이 11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수박 반 통이면 대략 1000g 정도 되는데 칼륨은 1100mg이나 먹는 겁니다. 하루 건장 섭취량의 거의 절반입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수박을 많이 먹으면 칼륨이 더욱 빠르게 쌓입니다. 실제로 혈압약과 수박을 함께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년 수백 명씩 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수박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박은 이제 여러분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참외입니다. 참외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하지만 참외는 칼륨 폭탄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칼륨이 45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참외 2개만 먹어도 칼륨을 900mg이나 섭취하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참외는 하나만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단맛 때문에 자꾸 손이 갑니다. 1개, 2개, 3개, 어느새 4, 5개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칼륨을 2000mg 이상 먹는 겁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많은 칼륨을 오줌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칼륨 수치가 5.5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6.0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7.0을 넘어가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외가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참외는 당분도 많습니다. 참외 한 개에 당분이 15g 정도 들어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참외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높은 혈당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이미 약해진 콩팥이 더욱 빠르게 망가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참외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십니까? 맛있다고, 달다고,
형이 좋다고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참외는 이제 여러분의 간식이 아닙니다. 콩팥을 녹이는 시한폭탄입니다. 세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렌지는 칼륨 농축 폭탄입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칼륨이 23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서너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칼륨이 1000mg 가까이 들어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오렌지 4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을 직접 먹을 때는 배가 부르지만 주스로 마시면 그 양을 느끼지 못하고 한 잔, 2잔 마시게 됩니다. 어느새 오렌지 8개 분량을 마신 겁니다. 칼륨을 2000mg 가까이 섭취한 겁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많은 칼륨을 처리하지 못하고 심장은 위험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 당분이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탕 4스푼을 녹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혈당은 콩팥의 사구체를 손상시키고 사구체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오줌으로 빠져나가 단백뇨가 나옵니다.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콩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오렌지 주스는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특히 60살 이후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 오렌지 주스 한 잔이 투적실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키위는 칼륨 집중 폭탄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칼륨이 31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키위 2개면 칼륨이 620mg입니다. 그런데 키위를 갈아서 주스를 만들 때는 보통 3개에서 4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칼륨이 1200mg 이상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양입니다. 이 다음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더 위험한 것은 키위와 혈압약의 조합입니다. 혈압약 중에 칼륨 배출을 막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키위를 많이 먹으면 칼륨이 급격히 쌓입니다. 실제로 혈압약과 키위를 함께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키위에는 과도한 비타민C도 들어 있습니다. 과도한 비타민C는 옥살산으로 바뀌고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이 오고 요관을 막으면 콩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혹시 키위를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특히 혈압약을 드시면서 키위도 함께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키위와 혈압약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을 응급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귀여운 소년에 태어난 그날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몸에 좋겠지 하고 드시던 과일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72살 때부터 고혈압약을 드셨습니다. 건강이 좋다고 하여 매일 아침 시장에서 사온 참외 한 2개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식사 중에 숨이 차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혈중 칼륨 수치가 6.9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저조차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찾던 중 매일 드시던 참외와 혈압약의 조합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문가이지만 가족의 일에는 냉정하기 어려웠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참외는 물론 모든 고칼륨 과일을 끊고 철저히 관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건강 과일도 누군가에게는 폭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몸에 좋겠지 하고 드시던 과일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72살 때부터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여 매일 아침 시장에서 사온 참외 한두 개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식사 중에 숨이 차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혈중 칼륨 수치가 6.9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저조차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찾던 중 매일 드시던 참외와 혈압약의 조합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문가이지만 가족의 일에는 냉정하기 어려웠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참외는 물론 모든 고칼륨 과일을 끊고 철저히 관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건강 과일도 누군가에게는 폭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환자분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68살 박성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1년 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고 다리는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계단에 오르시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서셔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3.5, 사구체 여과율이 20, 칼륨 수치가 5.8이었습니다. 만성신부전 4기 단계로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수박 반통, 참외 3개, 오렌지 주스 1병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을 총집합이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석 달 안에 투석을 시작하셔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시면 투석을 늦추거나 피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뭐든지 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를 당장 끊으십시오. 대신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를 매일 드십시오. 물은 하루 1000ml만 드십시오. 박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100g과 딸기 100g을 드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드셨고 파프리카 반 개씩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는 입에 대지도 않으셨죠. 한 달 후 검사를 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8로 떨어졌습니다. 칼륨도 5.3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다리 부종도 많이 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가벼워져서 양말 자국이 사라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달 후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 2.4, 사구체 여과율이
30까지 올라왔습니다. 3달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2.2, 사구체 여과율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리 부종은 완전히 사라졌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1년 후인 지금 그 할아버지의 크레아티닌은 1.6, 사구체 여과율은 55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등산을 다니시고 손주들을 안아주시고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선생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다고, 투석실이 아니라 공원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를 매일 드십니다. 나쁜 과일은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죽어가던 콩팥을 다시 살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여러분의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매우 적습니다. 블루베리 100g당 칼륨이 77mg밖에 없습니다. 참외나 키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약해진 콩팥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인데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콩팥의 사구체를 공격해서 망가뜨리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사구체를 보호하며 염증을 줄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100g씩 12주 동안 먹은 사람들은 콩팥의 염증 수치가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콩팥 미세혈관을 보호해서 당뇨병성 콩팥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작은 컵 하나 분량이죠. 이것을 아침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세코벽이 터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우유나 요거트와 섞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씹을 때는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천천히 씹을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과일은 아니지만 콩팥 건강에는 과일보다 더 좋은 채소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매우 적습니다. 양배추 100g당 칼륨이 170mg 정도입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콩팥을 보호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은 글루코시놀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설포라판은 강력한 해독작용을 합니다. 콩팥은 해독기관인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콩팥이 지칩니다. 설포라판은 콩팥의 해독 효소를 말성화시켜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아 출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비타민 U는 이런 출혈을 예방합니다. 양배추에는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독소인 요독소를 붙잡아서 변으로 배출합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 도와주는 겁니다. 양배추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배추 잎 서너 장 정도입니다. 된장이나 간장 양념은 적게 넣으시고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양배추를 너무 오래 끓여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칼륨이 적고 콩팥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한 완벽한 과일입니다. 딸기 100g당 칼륨이 153mg 정도입니다. 수박이나 참외의 3분의 1 수준으로 약해진 콩팥도 안전합니다. 딸기의 핵심 성분은 엘라그산입니다. 엘라그산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콩팥 사구체를 보호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사구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도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콩팥세포를 보호합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지만 키위나 오렌지만큼 많지는 않아서 칼륨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에 150g 정도, 중간 크기 딸기 10개 정도를 아침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면 좋습니다. 딸기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군 후 베이킹소다 1스푼을 물에 녹여 5분간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이 거의 제거됩니다. 꼭지는 씻은 후에 떼어내십시오. 꼭지를 먼저 떼면 농약물이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딸기는 단독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섞으면 엘라그산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생크림이나 설탕도 피하십시오. 딸기를 먹을 때도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과일은 아니지만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콩팥 건강에 탁월한 채소입니다. 파프리카는 칼륨이 적습니다. 파프리카 100g당 칼륨이 210mg 정도입니다. 수박이나 참외의 절반 수준입니다. 파프리카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C가 풍부하면서도 칼륨은 적다는 것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100g에는 비타민C가 19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칼륨은 오렌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비타민C는 풍부하게 섭취하면서도 칼륨 부담은 적은 완벽한 식품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콩팥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하기 쉬운데 파프리카가 이것을 보충해 줍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씹을 때는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파프리카를 썰어서 올리브유 1스푼을 살짝 뿌려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하루 1개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첫 번째, 섭취 시간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저녁 늦게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고 수분이 몸에 쌓여 아침에 붓습니다. 콩팥 기능도 낮아져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하루 섭취량입니다. 좋은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100g, 딸기는 하루 150g,
양배추는 하루 200g, 파프리카는 하루 1개가 적당합니다. 이 양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나눠서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부번으로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블루베리 100g을 아침에 다 먹지 말고 아침에 50g, 점심 후에 50g으로 나눠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우유나 요거트와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블루베리, 깨기 같은 과일은 단독으로 먹거나 물과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는 약과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콩산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고 최소 2시간 후에 과일을 드십시오. 과일의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소 30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과일을 급하게 삼키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세포벽이 터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방출됩니다. 침과 섞이면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30번이 많아 보이지만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30번 이상 씹게 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는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 많아 약해진 콩팥의 폭탄과 같으니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서 버리십시오. 둘째,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4가지는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입니다. 이 음식들은 칼륨이 적고 콩팥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니 오늘부터 매일 드십시오. 셋째, 섭취 원칙 5가지를 꼭 지키십시오. 식후 1시간 뒤에 하루 적정량만 2번으로 나누어서 우유나 요거트 없이 30번 이상 씹어서 드십시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를 꺼내고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0년 뒤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에 3번 투석실에 가는 삶.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안아주고 친구들과 웃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